안녕하세요. 여행하는 디자이너 트래블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위젯을 활용하여 홈페이지형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위젯을 활용하여 여러 SNS 채널 버튼을 블로그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업로드된 영상 중에 여기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형 쉽게 만들기 1, 2, 3편을 시청한 후에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먼저 제작해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좀 더 쉽게 위젯을 활용한 블로그 꾸미기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SNS 위젯 만들기 오늘 영상은 1편, 2편으로 나눠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우선 영상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NS 로고를 다운받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점을 알아볼 거예요. 일러스트 파일을 포토샵으로 불러오는 방법과 그리고 포토샵으로 SNS 아이콘을 편집할 거예요. 그래서 SNS 위젯 링크 거는 방법, 6번의 위젯 위치 설정하기 및 적용하기, 이 목차의 순서대로 이제 홍보하고자 하는 SNS 채널 또는 내 개인 SNS 채널로 가기 위한 블로그 위젯 설정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캔바 사이트에서 이미지 작업을 하셔도 좋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직접 아이콘을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SNS 로고 아이콘을 이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작업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포토샵 작업은 약간 들어갈 예정인데요. 참고로 포토샵을 좀 세세하게 모든 툴을 배우려고 하면 어렵지만 그때그때 작업에 맞는 필요한 부분만 알아가면서 배우시는 게 좀 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어차피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툴은 반복적이고 포토샵에 있는 모든 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당장 필요한 작업을 하면서 익혀가시는 게 좀 더 쉽고 빠르게 배워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추후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SNS 채널 버튼을 만들어서 여러 레이아웃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NS 로고를 다운받기 위해서 제가 자주 가는 네이버 카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자주 찾는 네이버 카페 로고 세상입니다. 로고 세상은 다양한 정보가 많고 일러스트 또는 포토샵 파일인 AI 파일이나 PSD 파일을 쉽게 찾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오늘은 이 카페에서 SNS 로고를 다운받고 네이버 블로그에 적용시키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영상 하단 설명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세상 카페에 있는 많은 카테고리 중에 저희가 자주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는 곳은 비트맵과 벡터 소스 그리고 로고 자료 이 세 군데입니다. 이 외에도 좋은 자료가 많으니까 나중에 다른 카테고리도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SNS 로고 자료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에서 로고 자료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하단에 내려가면은 이렇게 전체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로 해서 제목과 내용으로 해가지고 검색어를 저는 인스타그램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검색어 창에 인스타그램을 입력하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인스타그램 관련 로고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 들어와 보면은 우측에 게시글 위에 첨부 파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첨부 파일을 눌러보면 여기 인스타그램 로고라고 해서 AI 파일이 올라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CI나 로고의 경우는 파일이 보통 AI나 EPS 파일로 업로드 시켜서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벡터 소스가 깨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잠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점을 알고 디자인 작업을 하면 여러 소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인쇄 작업 시에 이를 구별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화면 왼쪽이 비트맵 영문 P를 확대한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벡터 영문 P를 확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이미지들은 확대한 영문 P에서 곡선 부분만 좀 더 크게 확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좀 더 비교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맵의 경우는 작은 사각형 픽셀점이 모여 면을 이룬 것이고요. 이렇게 점과 점이 모여 선과 면을 이룬 것을 바로 비트맵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벡터의 경우는 점과 선의 좌표값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표로 비교를 해보고 차이점 및 장단점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맵의 파일 형식은 JPG, GIF, BMP 등의 확장자 유형이고요. 벡터의 파일 형식은 AI, EPS, SWF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비트맵의 장점은 이미지가 작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진과 같이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실물을 보는 듯한 기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비트맵의 단점은 확대나 축소에 제약이 있고 일정한 해상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깨져 보이거나 번져 보이게 됩니다. 용량이 큰 것도 단점입니다. 벡터의 장점은 이미지 깨짐이 없고요. 무한 확대 시 깨끗하게 보이고 용량이 작다는 게 장점입니다. 벡터의 단점은 사진과 같이 사실적인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저는 주로 디자인 작업 시에는 웹상에 업로드되는 이벤트 배너, 상세 페이지 등의 디자인들은 비트맵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로고나 CI, 일러스트, 편집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5개 광고물들은 벡터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점을 알고 디자인을 하신다면 용도와 특성에 맞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네이버 로고 세상 카페에서 로고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왔던 게시물 우측 상단에 보면은 여기 첨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클릭을 하면은 인스타그램 로고 AI 파일이라고 해서 파일 형식과 파일 이름이 이렇게 보여요. 좀 더 크게 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 AI 파일은 벡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깨짐이 없어서 이미지를 크게 작업하실 분은 이걸로 받으시면 되고요. 작게 이미지 작업하실 분은 다른 게시물에서 PNG 파일이나 JPG, PSD 파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 PC에 저장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은 파일을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사이즈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포토샵 상단에 파일에 오픈을 해서 파일을 불러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에다가 그냥 마우스 왼쪽 버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오픈 창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I 파일을 불러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AI 파일은 포토샵으로 불러오게 되면 옵션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 창에서 가로, 세로값만 지정해서 그냥 불러와 주시면 돼요. 저는 한 가로가 1000 정도로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로고를 가지고 오셨다면 버튼 사이즈에 맞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파일의 New를 눌러서 새로운 캔버스 창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캔버스 창을 하나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저는 가로가 170 그리고 세로가 200인 캔버스 창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만든 이 캔버스로 인스타그램 로고를 옮길 건데요. 저희는 인스타그램 아이콘만 가지고 올 거라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만 그리고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왼쪽에 있는 툴박스에
사각 선택 툴이 있어요. 이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로고만큼만 영역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그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영역을 잡으셨다면 다시 그 왼쪽에 있는 툴박스로 와서 이 이동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 툴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인스타그램 로고, 우리가 영역을 잡았던 로고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대면은 가위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잘라서 가지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른 만큼 잡아가지고 새로운 그 캔버스 창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가져온 로고를 버튼 사이즈에 맞게 줄여줄 거예요. 포토샵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에디터의 트랜스폼, 그리고 스케일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생겨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 외곽에 있는 조절점을 잡고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그 사이즈만큼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버튼 크기에 좀 맞게끔 이렇게 조절을 해줄 거예요.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이 되셨다면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미지를 변형 없이 정 사이즈로 줄어들게 하려면 Alt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이 외에 다른 SNS 채널 로고들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아이콘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로고를 PSD 원본으로 저장을 먼저 하나 해주세요. Ctrl Shift S를 누르셔도 되고, 포토샵 상단 메뉴의 파일에 Save As를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로고 해서 PSD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본 하나는 지금 저장을 했고요. 나머지도 저장해 보겠습니다. 원본 저장을 하셨다면 아이콘들을 블로그의 가로로 나란히 보이게 정렬을 할 거라서 이제 하나씩 룰러를 이용해서 줄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고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같은 위치에 로고 버튼을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축키 Ctrl R을 눌러서 룰러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컨트롤하고 영문 R 눌러주시면 이렇게 룰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로가 170 그리고 세로가 200인 이 박스 안에 로고를 가운데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툴박스에 있는 사각 선택 툴로 가로 영역을 다 잡아주시면 돼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가로 크기만큼 영역을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툴박스의 이동 툴로 클릭해 주세요. 이 이동 툴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상단에 온라인 그 메뉴들이 여러 개 뜨거든요. 여기에서 이 가운데 센터 정렬하는 온라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가운데로 지금 가로 맞춰서 정렬이 된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중간 저장 Ctrl S를 한 번씩 눌러서 원본을 수정할 때마다 계속 저장해 주세요.
이번에 세로의 줄을 맞춰 볼 건데요. 박스의 세로 값이 200픽셀이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단과 하단의 공간의 그 높이 값이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맞추는 이유는 위젯을 이용해서 SNS 버튼을 넣었을 때 줄이 맞춰져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버튼들과 정렬이 잘 되어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 버튼의 사이즈를 같게 만들고 줄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룰러에 마우스를 대고 이렇게 끌어내리면 선이 생겨요. 아이콘의 상단과 하단에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고 이제 공간의 세로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툴박스에 사각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선을 그었던 부분의 상단 영역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측 포토샵의 팔레트의 인포에서 세로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포토샵 팔레트에 인포가 없다면 윈도우의 인포 이거를 눌러서 활성화 시켜 주시면 돼요. 인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선택 툴의 영역만큼 가로 세로 값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W 이거 말고 이 H를 보시면 돼요. 하이트. 이게 그 선택 영역에서의 세로 값이거든요. 저는 18픽셀인데요. 세로 값이. 그래서 이 값을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세로값을 기억해 주시고 하단 영역도 같은 방법으로 공간의 세로값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다시 인포를 보면 아래도 18. 딱 그 위 공간과 아래 공간의 그 높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거를 맞춰 주시면 돼요. 상단 하단의 공간의 세로값이 문제가 없으면 다음 페이스북 버튼도 새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처음 버튼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니까요. 처음 버튼의 세로 공간의 영역값이 저는 아까 18픽셀이었으니까 거기 기준에 맞춰서 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PSD 원본 파일은 하나씩 선택을 해서 단축키 컨트롤 영문 S를 눌러 중간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이 버튼을 JPG나 PNG 파일로 저장을 해볼 건데요. 블로그의 뒷 배경 색이 저처럼 이렇게 흰색인 분들은 그냥 JPG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뒷배경이 다른 색이신 분들은 이 SNS 버튼의 뒷부분에 흰색을 날려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JPG로 저장하는 방법은 인스타그램 로고 작업창을 선택해 주시고요. 포토샵 파일에 세이브 에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실 때 파일 형식을 JPG로 해서 저장,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JPG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PNG 파일로 저장을 해주실 분들은 인스타그램 로고 작업창을 다시 선택해 주시고 여기 우측에 레이어 팔레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서 여기 그 눈 아이콘을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에 Save As 파일 형식을 PNG로 해서 저장, OK 해서 눌러주시면 PNG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SNS 버튼들도 같은 방법으로 PNG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원본 PSD 파일은 Ctrl S를 눌러서 수정할 때마다 중간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JPG 또는 PNG 파일로 저장이 잘 되었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PSD 3개, 그리고 PNG 파일 3개가 저는 잘 보이네요. 그래서 로고, 유튜브 버튼, PSD 원본 하나, PNG 하나, 원본 하나, PNG 하나, 원본 하나, PNG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PNG 파일은 유튜브 로고, 인스타그램 로고, 페이스북 로고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작업이 완료된 SNS 버튼을 저는 블로그의 하단 영역에 나란히 3개를 배치해 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위젯을 활용한 SNS 버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NS 버튼 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